마케팅을 하고 있는 업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완은 생각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한다. 이 영상은 이완이 저질렀던 수많은 사건 사고들 정리와 이 많은 사건 사고를 저지르고도 불구하고 어떻게 훈훈한 동네 오빠 이미지로 10대 여자들을 자신의 팬으로 만들었는지 바로 보고자 합니다. 이완 사건이 제대로 터진 게 몇 년 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불과 반년 전 일입니다. 10대 소녀를 타깃으로 한 유튜버이기 때문에 사건들이 터져도 가수는 전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일단 먼저 이완의 사건 사고들부터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완 사건은 존나게 많기 때문에 그게 두 달락으로 나뉩니다. 굵직한 사건과 떨이 사건. 굵직한 사건들부터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클럽녀 낙태 사건. 이 사건은 임신했던 여자가 주장한 건 말고 이완 본인이 말한 걸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완은 클럽에서 처음 본 여자랑 성관계한 후였고 나중에 그 여자가 임신했다고 연락이 옵니다. 자신은 낳고 싶었는데 여자가 낙태를 주장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걸 이완의 사촌 누나가 대신 일처리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완은 임신시킨 여자를 차단해버리죠. 그 이유가 임신시킨 여자의 친구들이 자신을 욕하기 때문에 차단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완은 성관계는 했지만 그 낙태한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닐 수도 있다고 주장한 뒤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두 번째, AOA 지민 장애인 비하 사건. 이건 말 안 해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죠. 영상 한번 볼까요? 무슨 씨발 장애요 노래요 애교요 랩이요 어? 이 셋 중에 딱 말해봐. 이완은 지금 AOA 지민에게 고소를 받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건 사고를 잘 피해온 이완은 이번 사건 역시 죄송한 척은 하고 싶고 무죄도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완이 쓴 전략은 그냥 친구한테 보여주려고 찍어둔 건데 휴대폰을 잃어버렸고 그 휴대폰 주는 사람이 유출한 거라는 진술로 무죄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건 현재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그 영상은 이완이 이동재로 페북 활동하던 시절에 자신의 페북 계정으로 업로드를 하며 따봉충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 페북을 본 저와 수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하는데 어떻게 부정할 수 있는 걸까요? 만약에 휴대폰 주는 사람이 이완의 페북과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도의적으로 이완 페북으로 유출한 거라면 좋아요 받고 팔로우 모을 때까지 왜 영상 삭제를 안 하고 있었을까요? 이렇게 떳떳한 이유는 좋아요 받아가며 팔로우 늘린 페북 계정은 이미 예전에 URL 바꿔서 팔았기 때문입니다. 8,200만 원에 팔았고요. 그 뒤에 바로 똑같은 URL로 만든 계정이 현재 이완이 쓰고 있는 페북 계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의 페북 계정으로는 절대 증거를 찾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하지만 이완이 놓치고 있는 증거가 있었는데요. 바로 페북 활동 시절 이완은 브루스타 크루로 활동하다가 망했었습니다. 그 당시 AOA 지민 욕하는 영상도 브루스타 크루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를 했습니다. 이완은 다른 곳에 이렇게 뚜렷이 증거가 남아있는 것을 체크하지 못하고 페북 계정 팔아치운 거 하나 믿고 거짓말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완의 말대로라면 휴대폰 주는 사람은 정말 능력자인 것 같습니다. 이완 계정뿐만 아니라 이완이 활동하는 크루의 유튜브 채널도 해킹해서 딱 그 영상만 업로드에다 돌리는데 너무 상식 밖이라서 직접 이완 유튜브 영상에 댓글을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OA 지금 욕하는 영상 이완님이 페북 계정 팔기 전 이완님 계정에서 봤었어요. 페북 시절 이완님 팬이었거든요. 근데 휴대폰 주는 사람이 어떻게 이완님 페북 계정에 업로드를 했고 좋아요를 받을 동안 왜 삭제를 안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휴대폰 주는 사람이 혹시 이완님 협박한 건가요? 페북 비밀번호 안 알려면 어떻게 하겠다고? 그리고 휴대폰 주는 사람이 업로드를 한 다음에 영상 삭제하면 어떻게 하겠다고 협박한 건가요? 어떤 욕도 어떤 혐오적인 표현도 쓰지 않고 댓글을 지민 사건에 대한 질문만 하고 기다렸습니다. 5분 뒤 다른 계정으로 들어가 보니 숨긴 처리가 돼 있네요. 지금 이완 유튜브 영상 댓글이 깨끗한 이유가 이겁니다. 세 번째, 중고나라 사기입니다. 이완은 중고나라에게 여러 차례 사기를 쳤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이완은 어린 시절 돈이 없어서 그랬다. 피해자에게 바로 사과하고 피해 금액을 돌려줬다고 영상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사기를 당한 사람은 돈은커녕 사과도 못 받았다고 하죠. 보상금은 저는 뭐 됐고요. 그냥 저 말고도 피해를 입었는데 사과를 못 받은 사람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한테 이제 정식적으로 사과만 했으면은 만약에 합의를 했으면 정확히 몇 명에게 얼마를 사기쳤고 얼마로 합의를 받는지 말해야지. 나 그냥 피해자한테 다 돌려주고 잘 처리했습니다. 이러면 어떤 물품을 사기든 피해자에게 보상을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완씨 정말 답답합니다. 네 번째는 제일 큰 사건이죠. 강간 방조 사건입니다. 예전에 성예분 페북 페이지에서 터뜨렸던 사건이고 이완이 아프리카 TV 방송에서도 언급했던 사건입니다. 당시 페북 성예분이 이완에 대한 수많은 제보를 받고 터뜨리려고 했으나 성예분이 터뜨리지 않은 조건으로 이완은 BJ 세아가 대마초를 했다는 전혀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성예분에게 넘깁니다. 하지만 구라였죠. 그러고 보니 이완은 자신이 살기 위해 허위 사실을 만들었지만 정배우는 있는 사실만 깝니다. 강간 방조 사건에서 이완이 말한 부분은 첫 번째, 이완은 자신의 친구들에게 여자를 소개시켜줬고 그 친구들이 이완이 소개시켜준 여자를 강간했습니다. 이완 자신은 그 친구들이 나쁜 친구들인 줄 몰랐다고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이완이 유튜브로 유명해지고 나서 강간 사건 피해자 중 한 명이 증언으로 나옵니다. 이건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이라서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모릅니다. 후배가 네, 그 후배는 이완한테. 후배는 이완한테. 네, 근데 어떻게 이완이라는 사람을 아직까지 기억을 하고 계세요? 그 성폭행을 당했는데. 왜 기억이 안 나나요? 아니 같은 그게 학교 아니고 다녔. 네. 같은 학교를 다녔다. 네, 같은 학교였어요. 본인은 3명한테 성폭행을 당하고 이완은 친구를 데리고 다른 방에 가서 성폭행을 했고 네. 그 다음에 그 친구는 뭐 그 일 때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날 뭐 자살을 했다고 얘기는 들었다. 요약하자면 피해자는 이완의 친구들 3명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고 이후에 당문을 잠그고 자신의 후배도 이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완의 친구들은 감옥에 갔지만 이완은 피해자와 합의를 해서인지 감옥에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 이완에게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자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 피해자의 증언은 일방적인 주장일 뿐 이완은 침묵을 하고 있어서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팩트체크를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피해자의 증언이 나오기 전 강간망조 사건에 대해서는 단지 친구를 잘못 사귀었다는 말로 짧게 언급하고 끝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증언이 나와 있는 지금 그때 그 강간 사건이 정확히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친구에게 소개해준 여자들이 강간당할 때 정확히 어디에 있었는지 설명을 해줘야 피해자들이 반론을 할 수 있지. 그냥 친구 잘못 사귀었다 이렇게 말만 하면 어떻게 팩트를 할까요? 정말 답답합니다. 자신이 강간에 관련돼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깔끔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말이 안 나오게 했으면 합니다. 이거 말고 쩌리 사건들로는 페북 시절 패드립과 창녀들이 아이폰 이벤트 주작, 설날 때 현금 이벤트 주작, 슈퍼컴퓨터 이벤트 주작, 아이패드 이벤트 주작. 저희를 일렬로 세운 다음에 왜 쳐다보냐고 하면서 다짜고짜 뺨을 때렸어요. 뺨을 때렸다고요 갑자기? 네, 쳐다본다고. 친구 중에 한 명이 부모님이 시원하게 먹으라고 싸다 주신 아이스티를 갖고 왔어요. 예. 근데 이완이 들어와서 갑자기 덥다고는 그 서랍도 안 맞고 뺏어서 먹고 그 공병을 바닥에 집어 던지더라고요. 이완은 예전부터 아무리 사건 사고가 많아도 천재적인 이미지 마케팅과 구독을 하면 아이패드, 슈퍼컴퓨터, 현금, 문상 등을 준다며 초인들을 현혹시켰습니다. 그 결과 순식간에 구독자를 100만이나 모으는 천재적인 기질을 보여줍니다. 여러 유튜버들도 이완의 사건 사고를 다루긴 했지만 이걸 자기 얼굴 까고 제대로 터뜨리려면 나 죽고 너 죽자는 생각으로 고소당할 거 감안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정말 제대로 저격하지 않는 이상 그게 이슈되긴 힘들었고 초딩 사기치면서 구독자 끌어모으는 유튜버에게 성인들은 큰 관심이 없었죠. 어떤 또라이 병신이 자기 얼굴 까고 나와서 고소당할 거 생각하고 이완을 저격하겠습니까? 하지만 그 또라이가 나왔으니 바로 정배우였습니다. 정배우는 로이조에게 공짜로 컴퓨터를 받고 싶어서 초딩들이 나가는 강남역 무료 나눔 이벤트에 간 또라이였는데요. 자신도 낚였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사기 무료 나눔 이벤트를 누구보다 병적으로 싫어하게 된 또라이 중에 또라이였습니다. 그렇게 살던 정배우는 이완이라는 유튜버가 무료 나눔 이벤트를 존나게 많이 하지만 받은 사람이 없다는 제보를 받게 되고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당첨된 이메일을 조사해보니 대부분 같은 번호로 가입한 이메일이라는 증거, 또 몇 개는 이완 지인의 휴대폰 번호로 가입된 이메일이라는 빼박 증거를 정배우가 발표냅니다. 하지만 이완은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똑똑합니다. 이완은 죄송하다는 영상을 며칠 정도 올리고 바로 삭제합니다. 그리고 이완은 자신은 사죄했고 죗값 치렀고 환타들도 그걸 용서해줬다는 프레임을 만들기 시작하죠. 이건 바로 군중심리를 이용한 건데 뭣도 모르는 10대들은 아 옛날 사건들 다 처리됐고 해결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완은 자신의 큰 잘못에 대해서는 대답을 최대한 회피하며 단순한 쩌리 사건들만 대답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완의 전략은 이렇습니다. 이완 영상을 계속 올리는 정배우를 고소합니다. 그것도 그 중에 최대한 작은 쩌리 사건들을 꼬투리 잡아서 말이죠. 그 수십 건 중에 단 하나라도 허위 사실로 정배우가 유죄를 받는다면 이완은 유튜브로 큰 사건도 언급하면서 뭉뚱그려서 이야기할 겁니다. 잘 봐라. 허위 사실로 나오지 않았냐 이렇게 뭉뚱그려서 자신의 모든 큰 사건들도 허위 사실이냐 영상을 찍어 올릴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10대들에게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이완 사건들은 다 같다구나 이렇게 이미지 메이킹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이것이 이완의 이미지 메이킹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그냥 병신이라고만 생각했던 정배우는 변호사 선임을 잘해서 방어에 성공합니다. 신기하게 꼬투리 잡힌 것까지 불기소로 검찰에 송치가 된 상황입니다. 사실 돈 때려박아서 말꼬리 하나하나 수십 건 고소하면 하나는 걸리거든요. 근데 다 불기소로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 이완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계속 작은 사건 단 하나라도 허위사실 유죄가 나오길 노력할 겁니다. 정배우가 사건을 터뜨렸을 당시에 이완의 구독자 수는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었는데요. 하지만 이완은 이미지 메이킹의 천재입니다. 개의 돼지들은 적당히 씹다가 사라지겠지 라고 생각했던 이완은 구독자 이벤트 사기, 중고나라 사기가 끊임없이 터져도 어떤 자숙 없이 계속 영상을 찍었습니다. 잠깐 죄송하다고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바로 며칠 뒤에 삭제했죠. 하지만 이미지가 쉽게 복구되지 않자 그는 이완 유튜브 채널의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서 어떤 전략을 쓰고 있냐 바로 여자친구 카드입니다. 19년 1월부터 여자친구를 공개적으로 보여주고 여자친구와 꽁냥꽁냥하는 것을 보여주며 10대 소녀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매번 자신은 여자친구를 정말 사랑하고 나중에 결혼도 하고 싶다고 꾸준히 댓글과 SNS에도 언급하면서 순정남의 이미지를 보여주려고 애를 씁니다. 보통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결혼하고 싶으면 결혼하면 되지. 왜 카톡으로 할 말을 영상 속에 넣고 매번 댓글로 남기고 공개적인 커뮤니티에 다는 걸까? 왜냐하면 10대 소녀들 이런 거 보면 환장합니다. 그렇게 이완은 순정남 이미지를 내세우면서 다시 10대 소녀들을 자신의 팬으로 만드는데 성공합니다. 그래도 계속 이완 사건을 말하며 욕하는 댓글이 달리자 왜 여자친구에게 욕하는 거냐 라며 프레임을 돌리기 시작하고 악플하는 사람은 여자친구 외모 비하하는 사람들로 프레임을 바꾸면서 다시 한번 이미지 메이킹에 성공합니다. 10대 여자들이 이런 거에 환장한다는 걸 이완은 잘 알고 있었죠. 제가 이완이 정말 천재라고 생각했던 게 언제였냐면 이완은 아무리 이미지 메이킹에 성공을 했어도 이완 중고나라 사기 키워드가 항상 상위 노출돼 있었습니다. 이미지 메이킹에 방해되는 이 키워드를 막으려고 해도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이완이 중고나라 사기 쳤던 옛날 사건을 숨기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완이 쓴 전략은 중고나라 사기 키워드를 이완이 중고나라 사기를 친 걸 이완이 중고나라 사기를 당하고도 용서한 대인배로 이미지를
바꿨죠. 그렇게 이완은 자신이 중고나라 사기를 당했다고 영상을 찍어서 올립니다. 영상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신은 200만원 되는 중고나라 사기를 당했다. 신고하겠다. 그리고 막상 경찰서에 가니 화가 줄어들었고 이성을 찾았다. 자기도 어릴 때 사고를 많이 쳤는데 애가 불쌍하다면서 그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신고를 안 하겠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면 자신에게 연락을 하라고 말하며 엄청 훈훈하고 착해 보이는 영상으로 마무리됩니다. 항상 이완은 중고나라 사기친 사람으로 키워드가 떴는데 이제는 중고나라 사기 키워드를 자신이 당한 것처럼 바꿔서 만들어놨습니다. 대단하네요. 이완은 이런 거 다 이해하는 대인배다라는 이미지를 10대 소녀 팬들에게 심어줍니다. 마케팅을 하는 제가 봤을 때 저 영상은 100% 주작이라고 확신합니다. 연기를 졸라 못해. 조작된 거 말고 중고나라 사기 당했다는 증거를 제대로 갖고 오시면 이완님 이거 영상 삭제하고 저도 얼굴 까고 자제하겠습니다. 사기 당하고 경찰서 갈 때 당연히 중고나라 그 날짜 시간대 올려놓은 글 캡처 다 해놨겠죠. 내걸친 입금 내고의 증거라고 하지 말고 사기를 당했다면 사기친 사람의 일부 계좌 번호와 성과 그 글과 그 연락처 일부로 연락한 통화 기록 등 보여주시고 경찰서에 신고해 보시죠. 이완 씨는 중고나라 사기 쳐봐서 알겠지만 겨우 몇 건으로 이완처럼 깜빵 안 갑니다. 징역 갈 것 같으면 치아해주면 되겠죠? 그 아이의 미래는 이완님처럼 떵떵거리며 살 수 있습니다. 또 무슨 합의를 봐서 돈을 받았다. 증거가 다 지워졌다. 컴퓨터 바이러스에 걸려서 다 날라갔다. 카톡으로만 거래했다. 뻔히 조작할 수 있는 증거들로 10대 소녀들의 눈을 가리며 거짓말하지 마시고 진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유튜브 키워드 작업 정말 잘하셨어요. 이완씨 마케팅 경력 오래된 저도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완 팬들은 말합니다. 과거에 연연하면 안 된다. 깨끗한 사람은 없다. 그쵸? 과거에 연연하면 안 되죠. 이완은 자기가 감옥 갔다는 것도 아니고 뭘 그렇게 달리냐. 나는 속으로 반성하고 있다 하시는데 글자로 반성한다고 적는 거 말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셔야죠. 말과 글자로 반성한다고 적는 거는 승리, 정준영도 다 할 수 있어요. AOA 지민에게도 죄송하다면서 자신이 올린 게 아니라고 계속 거짓 진술을 하고 있죠. 뻔히 증거가 있는데 말이죠. 말로 죄송하다는 게 아니라 자신이 저지른 사건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에는 이완 같은 사기꾼들이 정말 많은데요. 깨끗한 사람 어디냐며 하는 이완 팬들은 나중에 이완이 위에서 저지른 끔찍한 사건들의 피해자가 되더라도 그 넓은 아량으로 가해자를 꼭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깨끗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정배우에 대해 정배우가 다른 영상은 다 병신 같아도 자기 모가지 걸고 이완 잘못 까발린 거 하나는 정말 잘한 일입니다. 대부분의 범죄는 이렇게 정배우같이 한 명이 모가지 걸고 죽자고 덤벼야 밝혀집니다. 세상에 사기꾼은 정말 많지만 잡혀 들어간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수백억 사기친 이희진이 몇 년을 떵떵거리며 살아도 수십 명의 피해자들은 그를 감옥에 보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대표 한 명이 자신의 생활 포기하고 이희진의 증거를 계속 수집하고 정말 악착같이 제보해서 겨우 감옥에 보냈죠. 수많은 피해자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감옥에 보내지 못한 것을 그 피해자 대표 한 분이 보낸 겁니다. 그 피해자 대표 한 명이 아니었다면 이희진은 아직도 사기치고 다녔을 겁니다. 범죄는 저지를 때보다 까발리려고 할 때 존나 추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걸 욕한다면 당신이 피해자가 됐을 때 당신을 도와주는 사람도 똑같이 그런 욕을 들을 겁니다. 앞으로 2019년 이완의 이미지 메이킹 전략 예상입니다. 첫 번째, 이완은 나는 피해자들에게 사과드렸다. 이렇게 주장할 겁니다. 피해자는 아무리 사과를 안 받았다고 제보를 하고 인터뷰를 하고 발버둥 쳐봐야 이완보다 영향력이 없다는 것을 정말 잘 압니다. 10대 소녀 팬들이 그런 인터뷰에 관심이 없고 이완이 말하는 거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것을 더 잘 알기 때문이죠. 두 번째, 고소해서 한 번에 정리해서 말한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큰 사건들을 계속 대답 회피하면서 뭉뚱그려서 대답하겠죠. 왜냐하면 자잘한 거 하나 허위사실 뜰 때까지 이완은 계속 고소를 해서 만약에 작은 사건 하나 허위사실로 뜨면 전체적으로 모든 게 다 허위사실인 것처럼 속일 수 있게 이미지 메이킹을 본격적으로 시도할 겁니다. 세 번째, 이완은 10대 소녀 팬들에게 인간은 깨끗할 수가 없다는 것을 계속 강조할 것입니다. 다 옛날에 반성한 일이며 지금도 반성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아무 잘못 없이 열심히 살고 있다는 것을 강조할 것입니다. 과연 2019년에도 이완은 이미지 메이킹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기대가 됩니다.